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와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 5분 정도 딜레이가 됐는데 성남 청청 포럼 성남 청년 타운홀 미팅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청년기획단 너랑 대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오기 전에 이 게더타운에 재밌는 기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키보드 Z를 이렇게 꾹 누르고 계시면은 바로 내 캐릭터가 춤을 춘다는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번 Z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청년기획단 너랑 대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즐겁게 춤을 춰주고 계시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이제 처음인데요. 이 메타 택시도 아니고 이 메타버스, 네,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에서 좀 실수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보일 때마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또는 게더타운 채팅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빠르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청년 타운홀 미팅은 청년의 날을 맞이해서 성남 청년 참여단에서 주요 이슈별 총 6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공론장을 운영합니다. 청년 여러분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오늘 일정 간단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신 각 주제별 회의실로 가셔서 저희 퍼실리테이터 분들과 함께 1시간가량 자유 토론을 해주시고요. 다시 전체 홀로 오셔서 각 주제별 토론 내용을 요약하여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신 곳이 중앙홀이고요. 저희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각자 분임 토의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자 본인이 선택하신 공론장 분임 토의실로 이동하셔서 주제별로 3시 20분까지 15시 20분까지 마치시고 다시 전체 홀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키보드를 통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조금 이따 다시 만날게요.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개의 주제로 나뉘어서 여러분들께서 이 열띤 토론을 진행을 해 주셨는데요.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제가 이렇게 모든 방을 한 곳씩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토론을 이렇게 열띠게 하시는 방도 있었고, 또 어떤 방은 경험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방, 또 심지어 어떤 방은 이제 퍼실리테이터 분께서 이렇게 PPT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오셔서 그 부분을 굉장히 또 잘 설명해 주시니까 다른 분들께서 PT 자료를 요청하시는 그런 되게 집단지성적인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진행 중에 미숙했거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다시 한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발표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우리에게 정책으로서 좀 와닿은 분이시죠. 네, 국무총리실의 청년정책조정실에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실장 남영기입니다. 제2의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성남시에서 청년 주간을 설정하고 다양한 청년 참여 활동을 하게 된 것을 아주 반갑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들의 삶의 활력도 많이 위축된 게 사실이고, 특히 중요한 행사들이 오프라인에서 개최되기 어려운 환경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남시에서는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에서 성남 청년 타운홀 미팅을 야심차게 개최하게 된 것은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내는 청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 일자리, 거버넌스 등 6개 전문 분야별로 심층 토론 시간을 갖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같은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활발한 논의는 향후 성남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성남 청년 여러분, 그리고 청년정책 관계자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저희 보내주신 이 청년정책 조정실장님의 또 이 축하 영상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다른 6개의 조 모두가 열심히 진행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요. 각 공론장마다 발표 순서는 거버넌스, 복지, 그리고 주거, 일자리, 문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간 순으로 발표하면서 여러분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두가 자신이 관심 있어하는 관심사로부터 출발했지만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또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첫 번째 발표로 청년 거버넌스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 발표자가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발표자분은 관련 결과 자료를 공유하실 분께서 이 화면 공유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거버넌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춤으로 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 잘 들었는데요. 저희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하는 그 화두를 가장 중심에 두고 이 대표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결국 주인의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걸 의식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라라는 것인지 결국에는 책임과 함께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문화와 또 앞으로의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양한 경험적인 아이디어와 그리고 앞으로 또 해내갈 수 있는 주요 화두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혹시 거버넌스와 관련되어서 우리 다른 조직에서 좀 궁금증이 있거나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질문 자유롭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면서 질문 자유롭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그럼 질문 없으시면은 저희가 빠르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무리 부분에서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따로 나눌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청년복지 공론장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복지에 대한 발표해 주실 분께서는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 같이 춤으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돌아봤는데요. 자꾸 소리가 울리는데 누군지 좀 꺼주시겠습니까? 현안에서는 이제 개인주의적 사회의 심화하고 코로나로 인한 청년 간의 모임의 기회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커뮤니티, 예를 들어서 노인정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희 청년들도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 청년정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청년 일자리 홍보가 부족하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비 지원 얘기가 나왔는데,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집을 구한다고 해서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듣기 위해서 집을 구했다는 것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문제점도 찾았고, 그리고 다른 이제 주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이거 울리는 거 어떻게 좀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그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이제 성남시 청년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좀 해결 방안으로 만들었고요. 좀 생각을 해봤고요. 이런 것 그리고 또 이제 지역 내 기업과 연계를 통한 인턴십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안을 한번 찾아봤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주거비 지원, 대학생들 주거비 지원 얘기를 했는데 장학금 형태로 이제
수업 관련해서 필요한 그런 주거비나 교통비를 지원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대안도 나왔었고, 네 번째로 이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와이파이 이런 인터넷 지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네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제 성남 청년정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청년들의 소통 불화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두 번째 문제는 대학생들의 비대면 강의 지원이나 예비 청년 첫 번째 문제에 성남 청년정에 이제 예비 청년 가입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던가, 아니면 대학생들의 비대면 강의 지원을 통해 참가 독려 및 홍보, 이 성남 청년정에 대한 독려와 홍보를 실행 과제로 삼았고, 그리고 청년 일자리 체험 프로그램, 이건 일자리에 관한 건데, 이 청년 일자리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확대나 풀타임, 파트타임이나 그런 거를 이원화 프로그램을 구축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제 지역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인턴십 프로그램 개설하는 것도 실행 과제로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거비 지원이나 교통비 지원인데,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여행 다닐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때 이제 타이밍 맞게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면 여행을 취미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이런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여행비 지원, 주거비 지원 같은 거를 좀 실행 과제로 또 삼았고요. 네 번째 문제였던 혼자 사는 잠시만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터넷 설치를 좀 이제 지원해 주고자 포켓 와이파이나 인터넷 와이파이를 좀 지원해 주는 거를 실행 과제로 삼았었습니다. 살짝 발표가 좀 부산스러웠더라도 좀 잘 정리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두 번째 발표 들었는데요. 지금 들으시면서 조금 음성적인 부분에서 좀 불편함 같은 것들이 있으신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발표자분이 발표를 하실 때에는 이제 타자나 아니면은 다른 작업들은 조금 이제 지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타자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요. 이런 부분들, 네, 전체 괜찮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이제 발표 좀 요약을 드리자면, 우선 이 청년복지가 결국에는 코로나 사태도 좀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나왔는데, 사실 공동체의 이런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말씀 주셨던 소통 불화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정이나 아니면 일자리 프로그램 활성화, 그리고 주거비 지원비 등이 결국에는 오늘 다른 팀들의 주제인 공간, 일자리, 그리고 주거 등 다양한 주제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청년의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오늘 다루는 이 모든 영역에 사실은 해당되는 영역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소통에서부터 출발하는 복지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청년정과 같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년들의 직접적인 그런 선택해 볼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실효 중심의 복지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발표에 대한 좀 질문이 있으신 분들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저희 채팅창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은 저희가 발언권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복지팀에 네, 우리 공간 쪽 심현우 님께서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편하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 복지 정책이 있었는데 그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원이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좀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 혹시 포실리테이터가 답변해도 괜찮나요? 답변 편하게 다시 해주시면 말씀해 되겠습니다. 주시겠어요? 제가 퍼실 아직 말이 울리는데 저도 이게 퍼실이거든요, 제가.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금액적인 부분까지는 저희가 챙기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얘기를 나눈 게 뭐냐면은 인터넷, 그러니까 자취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인터넷 가입에 약정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부담스럽다 하시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들도 이제 되게 지금 부담스럽다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행정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약정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금액적인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생각한 대안으로는 포켓 와이파이 기계 정도를 제공하는 게 좋지 않나, 한 50기가나 100기가 정도로 해서 그런 형태로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은 질문이라고 올려주시면은 이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 주거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집을 저희가 찾게 되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고 했을 때의 그런 정보를 찾고 조언을 구할 수 있을 만한 창구가 많이 없다는 것을 하나로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저희가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저희가 이제 일자리들이 어느 한 곳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곳에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당장의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면은 이제 그와 관련된 복지들이 이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집 찾을 때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집을 찾을 때의 정보가 단순히 그런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뭐 집이 어떻고 뭐 수압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뭐 어려운 단어들 있잖아요. 집을 찾으러 다닌다는 단어가 인장이라는 그런 말들 같이 뭐 계약할 때의 뭐 그런 어려운 법률 용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고등학교나 그런 기초교육에서 부동산 관련 교육이나 아니면은 모의 계약 같은 것들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방법이 나왔고요. 또 다른 이제 정책적인 방면으로는 이제 주거 정보 지원 기구를 설립하자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상주하시는 공인중개사 분들이나 아니면 법무사 분들의 젊은 인력들이 상주를 해주셔서 이제 집을 알아보는 임장이나 계약 시 동행을 해주시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 저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굿비 같은 카카오 채널에 있는 그런 국민 비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Z세대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사용해서 국민 비서를 개설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저희가 일하는 곳에 거주하는 그런 환경이 있으면 가장 좋을 텐데요. 그런 게 어렵다면은 일단 공급이 늘어나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청년 주택 매입이나 아니면 이제 청년 주택을 건설하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는 있지만 좀 굉장히 양이 부족해서 바늘구멍이다, 로또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쪽에 이제 충분한 양을 공급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공간에 이제 뭐 방이 하나가 남는다던가 할 때에 그래서 이제 그런 방을 하숙 같은 개념으로 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쉐어하우스
그런 것들도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련된 복지들로 보자면은 이제 저희가 항상 이 집이 저희가 일하는 곳에서 가까웠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 그런 시간도 있겠고 그런 교통비도 그런 문제가 많이 되는데, 출퇴근 주거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출퇴근하는 그런 일정한 루틴이 있잖아요. 어디에 가서 환승을 한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버스를 타고 간다 하는 그런 일정한 곳에 그런 지하철의 정기권 개념으로 이렇게 일정한 그런 할인을 해준다던가 지원을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복지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도 여성이다 보니까 이제 주소지 공개 같은 것들이 조금 꺼려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무인 택배함이라든지 뭐 근처에 뭐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저희가 주소지나 그런 보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잘 거주하면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집 찾을 때 정보 같은 거는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집 찾을 때 정보나 이제 필요한 단어 같은 것들에 도움을 받으려면 이제 국민 비서 같은 그런 시스템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성남시에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이제 출퇴근 주거 지원이나 아니면 여성 안심 서비스 같은 그런 복지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토론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주거 발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필요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가장 먼저 우리 이 주거와 관련되어 있는 지식은 학교에서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적으로 봤을 때 실제 어떻게 집을 구해야 되는지부터, 그리고 어떻게 이 지금 현재의 주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굉장히 절실한데요. 이 부분들을 복지와 그리고 실제 현업과 와닿아 있는 공간 부족, 공급 부조의 수요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집 정보에 대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문제까지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우선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빠르게 채팅창에 질문이라고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질문 없으면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은 청년 일자리 문제입니다. 청년 일자리 주제에 대해서 발표자분은 나오셔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자리 부분을 발표해 주시기로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강지혜님께서 일단 자리를 비켜주시고요. 네, 일자리 쪽 사실은 제가 담당을 하다가 제가 이제 동기부여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제가 발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현장에서 오늘 저희 모인 이야기를 어디서 물소리가 납니다. 네, 네, 아직 울리나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아니면 들리고 물소리가 나나요?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참여하신 분들께서 사실 처음부터 일자리에 대한 어떤 제안을 꺼내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경험이나 왜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보니까 이제 대부분이 사회복지 쪽에서 이제 대학교원이 아니죠. 대학생이셨고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 교수님 추천으로 오셨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참여단이나 이제 본호부 쪽에 활동하시거나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른 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소개를 할 때는 아직 일자리 재단이 아니라 기존의 그 일자리에 대해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도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점점 이제 자신의 고민이나 진로에 대한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다들 되게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좋은 의견 주신 부분을 갈무리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대학생의 입장에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입장 혹은 대학생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셨을 때 가장 큰 고민점 중 하나가 이제 교육 현장과 실제 일하는 곳 사이의 괴리, 그 사이에 어떤 징검다리가 없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 및 비전 설계라고 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사실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일할 때의 경험과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의 차이는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여기 이제 써주신 표현으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뭐 공기업, 사기업 되게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자신한테 맞는 조직 문화나 이런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실제 일 경험을 이제 같이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일 경험이라는 사업이 근데 지금도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 경험 사업이라는 게 실제로 참여를 해보면 너무 단기간,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이 어떤지, 조직 문화가 어떤지, 이 일이 나에게 맞는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짧게 아르바이트식으로 이제 단순 반복적인 일, 피상적인 업무만을 맡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경험 사업이 실질적이고 약간 좀 내실 있는 양질의 일경험 사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셨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첫 번째는 이제 대학교에서 사실 그런 기업이랑 연계를 해서 일자리 체험 수업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학교 밖에 있는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 서비스의 영역에서 그런 부분을 포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또 더해서 그 일 경험을 할 때, 일 경험을 사업을 갈 때 사실 실제 공공기관에 간다기보다는 뭐 공기업을 원하면 공공기업에 가겠지만 뭐 중소기업이나 다른 사기업에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곳에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 사람한테 직무 교육을 제대로 어떤 그 일 경험으로서 양질의 경력을 쌓을 수 있게 해주는 곳인지 아니면은 단순 심부름 업무만을 시키는지 이런 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진로 관련해서 이제 막판에 고민을 하시거나 이럴 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거나 수험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이게 맞는가라는 고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더해서는 이제 수험 생활이나 자격증 준비나 이런 거에 되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콕 집어서 수험 생활을 지원한다라는 정책보다는 어떤 전반적인 생활, 이제 어떤 뭐 내가 책을 사보든 강의를 듣든 자기가 준비하는 어떤 미래를 위해서 진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조금 폭넓게 받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이제 생활지원, 뭐 지원금, 국민지원금 같은 걸 받으면은 거기 사용할 수 있는 내역 같은 게 좀 정해져 있잖아요. 한계가 있고. 그래 그거보다 조금 더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현장에서 이야기해주신 분들이 너무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잘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실제로 받아와서 정책을 설계하고 앞으로 일경험 사업, 실제로 성남시에서 진행하는 일경험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어떤 일을 배울 수 있는지, 여기에 가면은 어떤 직무를 배울 수 있고 어떤 과정에 투입이 되는지 등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남시에서 앞으로 진행하는 일경험 사업에 이 의견들이 정말 정확하게 반영이 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맡은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 발표 잘 들었는데요. 결국에는 좋은 양질의 발표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기반이 되어 있었었고요. 그리고 실제 일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많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한 줄의 직업의 이름이나 아니면 사진이 아니라 우리의 24시간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스스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를 위한 문화가 청년들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발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다음 발표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청년 문화이고요. 청년 문화 발표자 분께서는 앞쪽으로 나오셔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발표자를 정하진 못했는데요. 제가 기록을 해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됐나요? 우선 저희는 퍼실리테이터 분이랑 문화, 그리고 예술, 그리고 정책,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남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 아니면 다른 지자체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 문화 정책 관련된 현황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저희끼리 이야기를 나눈 거는 청년 문화의 날을 지정하자. 그래서 미술관, 공연장, 박물관에 무료로 방문할 수 있고 또는 할인 혜택을 주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현재 그 청년 공공예술 창작소에서 활동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청년 참여자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낮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민관 거버넌스의 구조로 청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버넌스 내에서 청년들의 이런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용이 되고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청년 문화의 정체성이 뭘까, 그것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청년 관련된 문화 활동이라거나 정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것들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문제의식은 여러분들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년 활동 홍보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년들의 정체성이라고 했을 때 불안함, 불안전함이 대두가 되는데 이것들이 좀 수용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 이것들을 위한 청년 문화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그 불안함에 이어서 그 불안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소속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소속감을 문화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청년 축제 추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춘 상담소 사업을 확대 운영하자. 그리고 비대면 여가 프로젝트를 운영 중인 분의 의견이었는데요. 청년 대상 비대면 여가 프로그램을 마련하자. 그리고 청소년, 청년 대상 문화예술 행사 정책 홍보를 확대하자. 그리고 청년들끼리 모여서 동아리 활동이 취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대표 주제로는 성남 청년 축제 기획을 정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성남시 내에서 성남시 대표 축제가 운영은 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대표 축제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들이 이 대표 축제의 어떤 거버넌스 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계 지점을 한번 고민해보자, 아니면은 우리들끼리 자체 축제를 기획해보자 라는 정도의 이야기까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 문화 발표를 들었는데요. 굉장히 우리 퍼실리테이터 분께서 프레젠테이션을 잘 준비해 주셔서 같이 이야기 나눴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결국 문화는 사실 트렌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그리고 행동까지 열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청년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청년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화 활동이 결국에는 다른 세대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런 환경까지도 긍정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 이번에 마지막 발표 드릴 텐데요. 마지막 발표는 바로 청년 공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년 공간 공론장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발표자는 앞쪽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저희는 일단 청년 공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먼저 청년 공간 사례로 그 청년 지원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는 너무 스터디 카페처럼 조성이 되어 있고, 죄송합니다. 네, 뭔가 목적성을 갖고 방문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 있어서 처음 방문하게 된다면 여기 일하시는 매니저분이 어떤 일로 오셨는지 질문하는 그런 부분이 좀 접근하기에 좀 불편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신흥역과 지금 판교역에 청년 지원 센터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신흥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 때문에 노숙자나 비행 청소년들이 좀 많아서 접근하기 좀 어려웠다고 말씀을 좀 주셨고요. 그리고 성남시에 청년이 엄청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데 청년 인구를 고려한 공간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실 조금 협소한 편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남이 3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중원구, 분당구, 수정구가 있는데 지금 분당구와 수정구에 하나씩 청년센터가 있고요. 아마 중원이나 분당 쪽에 하나 정도 더 생기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단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렇게 메타버스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온라인 플랫폼도 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행 과제, 정책 제안 이걸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IT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성남 판교에 IT 기업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니 성남시 차원에서 이런 청년이나 국민들을 위한 언택트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게 관련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언택트 기술 개발에 좀 선두로 나가줬으면 하는 정책을 생각을 해봤고요. 오프라인 공간으로는 이제 타도시에 청년 인증 제도라는 것을 예시로 들어서 카페 등 비어있는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이런 파편화되어 있는 공간들을 좀 모아서 같이 한 공간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 주셨고요. 아니면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여러 좋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청년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좀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공유 주방이나 진로 취업 이런 도움을 주는 기관들이 공간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홍보 쪽으로 좀 문제가 있어 청년들의 이용률이 좀 저조한데 홍보나 공간 활용을 조금 잘해서 청년들이 조금 더 접근성이 편하도록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겠습니다. 우선 저희 공간 쪽 발표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UI UX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 주셨던 이제 우리 청년 공간조에서는 결국 현재의 청년 센터나 청년 공간들을 실제 입구에 들어설 때부터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무엇이 장벽인지를 좀 상상할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해서부터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결국에는 개편해내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요즘 코로나 이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제 온라인 공간도 생기게 되는 만큼 이런 언택트를 다루는 뭐 판교에 있는 그런 회사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주셨고, 그리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사용을 좀 하지 않는 이제 공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주 실질적인 아이디어까지 주셨습니다. 네, 저희 질문이 있으시면은 채팅방에 좀 남겨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소중한 의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6개의 주제에서는 정말 청년들에게 와닿아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이 저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결국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제로서 우리가 더 큰 관점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안에 대해 더 많이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나온 청년들의 생각은 향후 성남 청년 참여단에서 현실화된 정책으로 좀 더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리고 청년분들을 대변하는 정책 연결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